짜잔! 가벼운 학습지! 제가 이걸 구매를 한 이유, 저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러시아어를 공부를 한 다음에 지금 코로나 시국에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중앙아시아, 러시아 이렇게 격리 없이 지낼 수가 있는데 그 나라에 가서 러시아어를 씨부리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관광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댕겨 보면은 먼저 필요한 건 뭐다? 러시아어 회화. 나 살려주세요. 배고파요. 저기 누가 총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살림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제가 원하고 그 정도 수준이 된다라면은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격리가 없는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세계 여행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매를 하게 된 학습지는 뭐다? 가벼운 학습지라는 회사에서 나온 뒷광고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얘네들이 나한테 땡전 한 푼 준 것도 없고, 야, 역시 마돌 루시아다. 러시아어 여행 회화. 여기 한번 봐볼까? 곰이 연어를 먹고 있어요. 곰의 연어는 어떻게 뺏어 먹나요? 푸틴 대통령 만세. 이런 거 적혀져 있죠, 지금. 이 학습지로 공부를 해서 러시아어를 얼마만치 하게 될지, 이 학습지가 이거 그대로 제 방 한켠에 놓여지게 될지 몇 개월 뒤에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구성품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플래너도 있어요. 빨간색 플래너를 갖기 위해서 얘를 구입을 한 거죠. 결국 플래너만 얻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얘네들은 재활용. 얘를 샀다. 매주 한 권씩 만나는 요 한 권이 일주일치인 거죠. 이게 페이지로 보면은 20페이지 정도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요 회사도 합리적인 회사야. 종이도 아끼고 나무도 아끼고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가벼운 학습지. 이것은 어떤 총입니까? 저 사람은 수류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돌 루시아에 데뷔를 한, 아무튼 그래서 기초 스타트를 봐보면은 뭐 알파벳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얘네 러시아어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이랑 비슷한데 얘네 알파벳은 그리스 문자의 기초를 한 알파벳이기 때문에 라틴어 계열의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이쪽 계열이랑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mp3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동영상 강의도 받을 수가 있는데 로그인 mp3 여기 번호도 있다. 0001 이걸 들으면은 이 발음을 따라서 해볼 수가 있다. 내 생애 러시아어를 공부를 할 줄 몰랐다 진짜. 이런 외국어를 처음 공부를 할 때에는 적응하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쓰고 많이 읽어보고 해야 처음 쓰는 외국어에 적응을 해서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나와요. 스파시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열심히 러시아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중앙아시아 투어를 돌도록 해볼게요. 짠! 이게 러시아어 알파벳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알파벳이랑 비슷하니까 이 모양을 보고 내가 자꾸 알파벳 발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제일 헷갈려. 라틴어 알파벳에서는 얘가 H 발음으로 시흥 발음인데 얘가 N이야. 러시아에서는 그거 겁나 헷갈리네 진짜. 그래서 베, 베, 그, 데, 쇠, 제 그리고 요 문자. 야 이거가 어를 거꾸로 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유야. 그래요, 뭐 어쩌겠어. 내가 선택한 길인데. 그래서 이렇게 기초 발음을 공부를 하면서 이것만 하면은 진짜 재미도 없고 딱히 내가 발전이 되는 모습도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초 발음 다음에 단어장 같은 거 있잖아요. 발음 기호가 없는 이런 것들을 읽는 연습을 하는 식으로 항상 외국어를 공부해왔었거든요. 사실 외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휘력이거든요. 발음은 나는 외국인이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발음을 못하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외국인이 어떤 특정 외국어를 말을 할 때에 이해를 쉽게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억양입니다. 억양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억양은 나나나나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인토네이션이라고 하죠. 한국말을 하시는 외국인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사람이 한국말을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어휘력이랑 억양 두 가지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막 외국인이 우와 이거 뭐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야씨 저 사람 야 한국말 진짜 잘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억양에서 오는 케이스가 되게 많죠. 어휘의 풍부함 막 이런 단어도 알고 저런 단어도 알고 요런 단어도 알고 막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단어를 외국인이 떠올리지? 라는 요런 느낌이 있죠. 제일 대표적으로 봐보면 우리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런 느낌인데 경상도 발음은
뭐 하나? 나나나나나.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양이 있잖아요. 이 억양에 따라서 사투리도 달라지고 그 억양에 따라서 뉘앙스도 달라지고 이것이 언어가 주는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 뭐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 일본어 같은 경우에도 뭐 건니치와 와타시노 나마에와 뭐 이런 식으로 나나나나 요 억양을 잘 따라하는 사람일수록 외국에 가서 그 나라 말을 씨부릴 때에 그 나라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하면서 이렇게 듣게 된다는 얘기죠. 발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본 빵만 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이상하게만 발음하지 않는다면은 내 머릿속에서 재조합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문장을 볼 때에 이 단어를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인지를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모국어 파워 아니겠습니까? 머릿속에서 재조합이 가능하다는 그 장점. 그래서 우리도 뭐 예를 들면 외국인이 한국말을 할 때 이러면은 발음 부정확할지언정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고 이렇게 말을 한 건가? 그러면서 그 문장의 구성, 단어의 구성, 억양, 현재 상황에서 어떤 문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력, 그리고 모국어를 가진 사람의 머릿속에 이미 체득이 되어 있는 그 재조합 능력, 이걸로 인해서 그 외국인이 암만 발음을 그지같이 해도 알아먹게 되는 것이죠. 좀 말이 길었는데 뭐 기본 발음을 연습을 하면서 이런 단어, 무조건 어휘, 그러니까 어휘 진짜 중요해요. 어휘랑 억양에서 저는 그 외국어를 잘하냐 못하느냐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음은 그 나라에 가서 어차피 많이 부딪히고 많이 듣고 많이 말하면은 교정이 돼요. 그거는 어떻게든 교정이 돼. 근데 어휘력이랑 억양은 교정이 안 돼. 이거는 만약에 이 러시아어 억양을 한국어 억양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 못 알아먹는다. 암만 발음 정확하게 해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처음 일본어로 공부를 했을 때 한국어 억양으로 일본어를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이랑 일본 영화, 일본 드라마를 미친 듯이 보면서 그 억양을 계속 따라한 거지. 체득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니까 야, 너 일본어 어디서 배웠어? 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애니메이션 보면서 일본어 공부를 했어 하니까 그 순간 오타쿠가 된 기분이기도 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공하세요. 뿅.